안녕하세요. 인생 참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구한 팔자를 가진 사람 없다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정엄마의 재혼으로 뿔뿔이 가족들이 흩어졌어요. 그때 당시 전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제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었기에 재혼한 아버지의 눈칫밥을 먹기가 힘들어 홀로 상경하여 이곳저곳 일을 하며 자리를 잡아갔답니다. 재혼한 아버지는 엄마에게 딸린 혹들을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여기셨고 저라도 입을 덜어야겠다 생각하여 일을 한답시고 집을 나간 거예요. 그 모습에 엄마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지만 어린 동생을 키워내야 했기에 눈물을 머금고 저를 보내주셨어요. 꼭 내가 자리를 잡으면 동생도 엄마도 데리고 와야겠다고 생각한 세월들이 지나고 전 그렇게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서울에 상경하여 친정엄마와 동생을 찾았던 그때 온 가족들은 이런저런 말도 없이 이사를 가버렸고 전 고아가 되고 말았죠. 네 시동생 도시락 싸고 학교 보내라. 그리고 밤잠 안 자고 공부하는 애이니 밤에 먹을 새참도 좀 만들어. 네, 어머님. 도련님이 좋아하는 약식이나 좀 할까봐요. 그리고 도시락 반찬은 소시지랑 계란말이도 좀 하고요.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이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니? 밥만 축내는 것밖에 더 있어? 그나마 요리라도 좀 잘하니 내가 데리고 있는 거지. 이런저런 손님들 맞이할 때 네가 딱이잖아. 볼 거 더럽게 없지만 음식 솜씨 하나는 인정한다. 그래도 제가 만든 음식이라도 맛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제가 잘할 테니까 이제 마음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고아를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면 된 거지. 뭘 마음을 열어라 말아야? 지금도 우리 아들 때문에 너 꼴 보는 건데. 어려서부터 동생을 챙기느라 제가 밥을 해먹이고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 특출난 건 요리 솜씨였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정엄마가 돈 벌러 간 사이 전 늘 동생과 밥을 해먹고 그렇게 동생을 돌봤거든요. 저 살자고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저를 식모 취급을 많이 하셨고 나이가 어린 시동생은 제가 먹이고 입히고 키우다시피 했어요. 그럼에도 고향에 두고 온 동생 생각에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동생을 생각하며 더 잘해주었어요. 지금쯤 내 동생도 이만큼 컸겠다 싶은 마음에 눈물이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언젠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어떻게 네 엄마는 너를 두고 그렇게 연락을 딱 끊니?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자식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데 네가 얼마나 못나게 굴었으면 온 가족이 너랑 소식을 딱 끊어? 내 아들이 쓰레기를 주워온 거 아닌가 싶어서 속상해 정말. 어머님, 쓰레기라뇨. 엄마한테도 분명 사연이 있으실 거예요. 마냥 그러신 분이 아니니까 전 다 이해해요. 언젠가 만날 날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제가 더 자리 잡아 놓아야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 그렇게 욕되게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 진짜 쓰레기 만나 결혼했으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어머님 그 언행 하나하나가 오히려 아들 욕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땐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쓰레기라니. 진짜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정도로 네가 하찮다는 거다. 내 아들이지만 보는 눈이 더럽게 없다는 거고 그리고 널 버린 네 엄마라도 뭐 감싼다는 거냐? 결혼식에 혼주석이 썰렁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에휴, 말을 말자. 말하면 속 터지지. 네 시동생 내일 모레 서울에 자취방 구하러 간다니까 애침이라도 잘 싸놔. 하나도 빠짐없이. 네가 그런 거라도 안 하면
뭐 이 집에 붙어 있을 줄이나 알아? 가족이 없는 저를 시어머니는 정말 못마땅히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에게 제 몸을 갈아가며 열심히 시중을 들었고, 시동생은 어느덧 커서 대학교를 졸업도 하고 결혼도 하겠다며 동서를 데리고 왔답니다. 제가 손수 밥해 먹여 키운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참 남일 같지 않게 기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도련님이 벌써 장가갈 나이가 된다니. 동서 될 사람은 이제 오는 거죠? 어떤 여자인지 정말 궁금하네. 아서라, 너랑 비교도 안 될 군번이니까. 뭐 회사에서 그렇게 잘 나간다는데 외모면 외모, 일이면 일, 아주 능력이 엄청나대. 그러니까 괜히 형님 노릇 한답시고 기강 잡지 말고 넌 하던 대로 이 집 부업되기나 하면 될 거야. 알겠니? 너랑은 급이 틀리니까.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형수님, 흘려 들으세요. 엄마가 원래 좀 가시가 있잖아요. 형수님도 제 여자친구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엄마보다 형수님이 제 밥 해준 세월이 훨씬 길잖아요. 형수님이 꼭 마음에 드셔야 해요. 누가 보면 아주 친누나인 줄 알겠다. 제가 너라도 뒷바라지 했으니까 우리 집에 붙어 있었던 거야. 뭘 알고나 얘기해. 엄마도 이제 좀 그만하세요. 형수님 결혼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시집살이세요? 제가 더 죄송해서 그래요. 그래도 시동생은 저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있어 보여서 그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동서가 왔고, 동서는 한눈에 봐도 굉장히 세련된 현대 여성이었답니다. 얼마나 잘 나가는 집 딸이길래 시어머니가 벌벌거리는지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동생이 좋아한다는 사람이니 전 웃으며 동서를 맞이했고,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동서는 첫눈에 저를 만났을 때 위아래로 저를 훑으며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나이 차이가 엄청났었기에 당황스러웠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이렇게 지내나 싶은 마음이 들어 그냥 흘려보냈지만, 눈빛이 두고두고 생각이 나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우, 얘! 조심 좀 지나가라.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아니? 너 같은 애가 막 뛰어다니다 찢어먹기라도 하면 물어줄 수나 있어? 이건 너 같은 애가 만지지도 못하는 블라우스야. 어디서 이렇게 함부로 뛰어다녀? 좀 가만히 앉아있어. 정신 사나우니까. 엄마, 무서워. 나 그냥 여기 지나갔는데 삼촌 여자친구가 나한테 엄청 뭐라고 하잖아. 내가 잘못한 거야? 여기 어른들이 계실 땐 뒤로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엄마 되실 분한테 죄송하다고 인사드려. 동서, 미안해. 애가 잘 몰라서 그랬나 봐. 내가 앞으로 주의시킬 테니까 마음 풀어. 애들이 원래 조심성이 좀 없고 그렇잖아. 이해하지? 이해요? 글쎄, 모르겠네요. 이런 데서 가정교육 티가 나는 건데 어떻게 키우셨길래 애가 이렇게 조심성이 없나요? 아유, 네가 이해해라. 얘가 본데 없이 자라가지고 지 딸도 똑같이 키우려고 해서 그래. 너 뭐해? 얼른 사과 안 하고. 동서, 말이 심하네. 지금 동서 옷 찢어진 거 아니잖아.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상심지를 켜고 그래? 그리고 어머님, 본데 없이 자랐다뇨. 지금 저희 집 또 욕보이시는 건가요? 어머님의 이런 행동이 더 천박하고 경박스럽거든요. 어머, 어머님한테 대드는 꼴 좀 봐. 형님, 말 좀 조심하세요. 이런 게 본데 없이 자랐다고 하는 거예요. 어른한테 어디서? 너야말로 제대로 된 며느리다. 저것이 아주 나를 가르치려 들지?
네 딸 제대로 못 가르쳐서 나무라는 건데 나한테 대들어? 놔두세요. 형님 애가 잘못을 했으면 야단을 쳐야죠. 솔직히 이 옷이 얼마짜린데 큰 소리를 치세요? 형님은 이 옷 죽었다 깨놔도 절대 못 물어주시니까 그냥 사과 한마디 하시면 돼요. 큰일 날 뻔했네. 내 명품 블라우스. 처음 본 동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싹퉁머리가 없었어요. 저를 무시해서 그런지 제 애까지 보기 싫어하는 눈치였고 아무래도 그렇게 행동하기엔 제 시어머니가 한몫했습니다. 동서 앞에서 계속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얄미운 건 시어머니와 동서는 남편과 시동생이 없는 틈을 타서 그렇게 저를 약올리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였어요. 두 여자를 상대하기란 여간 쉬운 게 아니었답니다. 더군다나 제 편 하나 없는 시집에서 제 의사를 표현하기도 힘들었어요. 형님은 정식적으로 일 같은 건 안 해보시고 아르바이트 하다 아주버님한테 시집 온 거라면서요? 와, 되게 신박하다. 현대 여성이라면 일을 해야죠. 전 집이 그렇게 뒷받침해줘도 제가 알아서 취직하고 일하는 중이에요.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형님은 애나 키우면서 이렇게 집에서 남자만 바라보고 산다는 게 전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세상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 동서같이 커리어를 쌓는 것을 보람차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편 내조하고 아이 키우는 삶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집에 있는 여자를 무슨 부엌대기처럼 취급하는 발언은 삼가줄래? 기분 정말 나쁘니까. 금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건가요? 뭐 알겠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듣기 싫다면 그만해야죠. 알겠으니까 진정하세요. 그리고 농담 어조로 얘기한 건데 뭘 그리 발끈하시나요? 조크 날린 사람 민망하게. 이래서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랑 말이 안 통해. 나이가 엄청 어린 동서였지만 늘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어요. 솔직히 기분이 나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답니다. 그럼에도 시동생과 결혼을 하였고 동서는 법적으로도 저의 가족이 되었어요. 동서는 예단이라고 하면서 저에게도 선물을 해주었는데 그 선물을 보고는 정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기분이 나빴어요. 대놓고 무시하는 것 같은 마음이었죠. 어머, 웃겨라. 아니 이걸 큰애 선물이라고 들고 온 거니? 아주 딱이다, 딱이야. 얘, 뭐하니? 고맙게 받지 않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걸 선물이라고 가지고 온 거야? 그래, 고마워. 잘 쓸게. 내 생각해줘서 고맙네. 어쨌든 이걸 골랐을 때 날 떠올렸다고 한 거니까 고마워해야 되겠지. 고마워. 고마운 마음으로 쓸 거니까 거기다 둬. 어머님, 제가 형님 선물 정말 잘 골랐죠? 아니, 딱 생각나는 게 이거 하나인 거예요. 솔직히 집에 계신 분이니 옷이 필요하겠어요? 가방이 필요하겠어요? 그저 밥순이이기도 하니 제일 필요한 도구이자 선물인 거죠. 형님, 고맙죠? 밥순이? 그럼 그렇지. 그런 의미로 사온 거지? 은근히 사람 깔보려고 이거 사온 거구나. 내가 동서 속을 모를 줄 알아? 이제 시댁밥상은 네가 차려. 나이도 한참이나 어린 게 계속해서 나를 깔봐? 내가 그렇게 우습니? 나 네 남편 중학교 때부터 뒷바라지한 사람이야. 어디다 대고 따박따박 사람을 갈구려 들어?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니? 가정교육 제대로 받고 와. 너나 받고 와.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 앞에서 동서를 잡으려 들어? 내가 그리 가르치더냐? 아니 밥순이를 밥순이라 하는 걸 가지고 뭘 그리 발끈이야? 예, 네가 참아라. 못 배워서 그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주 무식하니 저러는 거야. 그러게요. 제가 참아야죠. 여기서 언성 높여봤자니까. 그리고 형님, 부모 얘기는 하는 게 아니죠. 교양머리 없게. 동서가 예단이라고 들고 온 제 선물은 조리도구 세트였어요. 솔직히 이게 무슨 뜻인지 한참을 생각해야 했기에 마냥 화를 낼 수도 없었지만 시어머니와 동서가 깔깔대는 통에 놀리는 건 줄 단번에 알아차렸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었지만 본인들이 좋다고 한 결혼이었기에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 때였답니다. 하지만 동서는 언제나 일을 한다는 핑계로 집안의 대소사를 소홀했어요. 이런 걸로 시집살이를 시키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동서의 태도가 문제였어요. 형님, 여기 20만 원이요. 오늘 음식 많이 하셨다면서요? 전 어차피 이런데 참석할 사람이 아니니까 돈으로 때울게요. 동서, 뭐 일하느라 바쁘니까 이런 건 못하는 건 이해하지만 적어도 고생하셨죠가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네? 고생이요? 서로 각자 할 일이 있는 건데 뭘 고생이에요? 전 나가서 돈을 벌잖아요. 형님은 집에 부엌대기시고. 뭐? 부엌대기? 동서, 말 다 했어? 막말로 서방님 중학교 때부터 키운 거나 다름없었어. 근데 지금 나한테 부엌대기라고 한 거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어머님을 등에 업고 날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야. 알겠니? 이게 어디다 대고? 역시 꿈틀하시긴. 그냥 형님이 하실 일이라고 말씀해 드린 것 뿐이니까 너무 오바 마세요. 뭘 그리 기분 나빠하시나요? 동서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면서 저를 조롱하였어요. 정말 이가 갈리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멀리해서 이제껏 시집살이를 했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도 어느 정도 제가 고생하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저를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인 줄은 몰랐기 때문에 아무도 제 마음을 알 길은 없었답니다. 그렇게 속으로만 삭히던 시기가 지속되었고 그 후로 4년이란 시간이 흘렀답니다. 어느덧 저 역시 동서가 하는 말들이 익숙해져만 갈 때였고 시어머니에게 동서가 회사 전무이사가 되었다며 파티를 한다고 전해 들었어요. 제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걸 고사하였지만 동서가 굳이 저를 불렀어요. 아유, 형님이 빠지면 되나요? 제 특집 파티인데 저희 회사에선 여성 최초 전무이사예요.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내가 가면 분위기만 깰 것 같은데 동서도 뭐 나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잖아. 그냥 마음으로 축하만 할게. 꼭 오셔야 한다니깐요. 제 회사 사람들도 올 거고 어머님도 올 건데 형님이 빠지면 되겠어요? 그날 꼭 오셔야 해요. 그렇게 동서가 신신당부를 했고 그래도 좋은 날이니 축하나 해주자 싶었어요. 남편은 하필 회사 출장으로 같이 참석을 못하겠다고 하여 시어머니만 모시고 동서네 집에 방문을 했답니다. 그렇게 전무이사 된 동서 특집 파티 참석하니 동서가 저를 보자마자 대뜸 뒤집개와 식용유를 쥐어준 것 아니겠어요? 전 이 뜻을 잘 알고 있었기에 동서의 행동에 화가 났어요. 원래 오기로 했던 아주머니가 못 오신대요. 자, 일단 5만 원 드릴 테니 저기 구석에서 전 좀 붙여요. 요리 실력 특출난 형님 덕 좀 봅시다. 전 승진했는데 이 정도 해줄 수 있죠? 재료는 제가 대충 알아서 봤으니까 저는 형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지금 장난해? 나보고 전 붙이라고 부른 거야? 어쩐지 전화로 와라 마라 할 때부터 이상하다 했어. 어쩜 사람이 그러니? 아, 핑계는 나중에 댈게요. 급하게 손이 필요한 걸 어째요?
마침 형님이 요리 실력은 좋잖아요. 얼른 서두르세요. 예, 도와줘라. 널 부려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줌마가 못 왔다잖니. 그거 하나 못해줘? 애가 어쩜 그리 쌀쌀 맞아? 애가 회사에서 전무이사가 됐다는데 그거 하나 못해주는 형님이 왜 있는 거니? 당장 부엌에 가서 얼른 음식이나 해. 어머님과 동서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그날도 울며 겨자 먹기로 부엌 구석에서 전을 부치게 되었고 늘 시댁에서 하던 일이라 그리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참 요리를 할 때 동서의 회사 사람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고 축하 파티는 시작됐답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홀린 듯이 전을 부치기 시작했고 내가 만든 모듬전이 손님상 나간 순간 5분 뒤 삽시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어요. 저 역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세상이 참 신기하더군요. 아니, 이 음식은? 이건 우리 누나가 만든 전매특허 전인데 이걸 똑같이 만들다니. 혹시 만드신 분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장님이 전혀 보실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굳이 뭐 알아봐요. 전이야 뭐 거기서 거기인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꼭 봐야겠어요. 혹시 이걸 만든 분이 여자인가요? 지금 붙이고 계신 것 같은데 가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렇게 동서의 회사 사장이란 사람이 제가 전을 부치고 있는 곳까지 손수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전 어렸을 적 헤어진 남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눈에 봐도 알아보겠더라고요. 눈썹하며 인매, 어려서 제가 둥가둥가 업어 키운 남동생이 맞았죠. 남동생도 단번에 절 알아보듯 그 자리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저희는 그렇게 재회를 했고 이 모습의 동서는 어리나간 표정이었죠. 누나, 단번에 알아보겠네. 그렇게 누나를 찾아 헤맸는데 여기서 볼 줄이야. 이 전을 보고 바로 알았어. 누나가 특별한 날에만 부쳐주던 전이잖아. 고추로 모양까지 내서. 이건 누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널 여기서 보다니 정말 꿈만 같다. 미안해. 나 살자고 서울에 올라와서 새아버지한테 눈칫밥 많이 먹었지? 용기가 안 나서 차마 갈 수 없었어. 그리고 널 보러 갔을 땐 이미 이사 오고 연락처도 없던 뒤더라. 그래도 적극적으로 찾았어야 했는데 알다시피 사는 꼴이 이런지라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었어. 넌 회사에도 들어가고 내 동생 맞나 싶어. 코칠질이가 어느새 이렇게 커서 회사원이 되다니 정말 놀라운데? 엄마는 잘 계시니? 이러지 말고 우리 약속 잡고 만나서 얘기하자. 누나, 나 회사 대표야. 마침 내 직원이 전무이사 된 자리 축하 파티를 한다고 해서 들렀던 거고. 누난 일하는 거야? 뭐? 우리 동서가 너네 회사 직원이라고? 아, 참 세상 이렇게 좁다니. 네가 데리고 있는 전무이사 내 동서야. 그것도 형님 알기를 개똥으로 알면서 개차반 취급하는. 내가 여기 이러고 전부치고 있는 거 보면 모르겠어? 참, 세상 진짜 좁다. 제 말에 남동생은 표정이 일그러졌고 동서는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리곤 젠 남동생 앞에서 얼굴이 두 얼굴로 변하며 난생 처음으로 저에게 상냥한 얼굴을 하였어요. 그 모습에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나 싶었답니다. 어머 형님, 개차반이라뇨. 저희 대표님 알면 좀 놀라시겠어요. 대표님, 이게 어찌된 영문인진 모르겠지만 일단 늘 그렇게 말씀하시던 누님분을 찾으신 것 같으니까 축하드리고요.
따로 나가서 저랑 먼저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형님? 너랑 할 얘기 없는데? 축하 파티랍시고 불러다가 뒤집개랑 식용유 주면서 전이나 붙이라는 너랑 무슨 얘기를 하니? 아, 그래도 고맙다. 덕분에 내 동생을 만났어. 네가 그렇게 능력 있고 신뢰하는 네 직원 때문에 난 마음이 병들기 직전이야. 뭐? 안 그래도 일손도 없이 누나 혼자 이 많은 전을 하나 싶어서 놀랬는데. 임전무, 당신 인성이 원래 이랬나? 우리 기업같이 알잖아. 인성 겸손. 근데 어떻게 사생활에 이럴 수가 있어? 당신보다 못나 보이면 다 막대했다는 건가? 대표님, 오해세요.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것도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형님인데. 형님, 무슨 말 좀 해보세요. 내 입을 열면 한도 끝도 없이 장난 아닐 텐데 괜찮겠니? 됐고, 내 동생아, 오랜만에 만났지만 부탁 좀 하자. 누나를 위한다면 네 전무인지 뭔지 아는 인간 좀 잘라줄래? 기구만장하며 사람 알길 우습게 하는 그런 여자 꼴도 보기 싫거든. 동생은 많은 생각에 잠겨 보였답니다. 그리고 일단 그날 그렇게 재회와 함께 아수라장이 된 모든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돌아갔고, 동생과도 나중에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동생도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동서는 그제야 저에게 죄송하다는 첫마디를 했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용서를 해주라며 다그쳤고, 이런 용서조차도 압박이라는 게 화가 났어요. 형님, 말 좀 잘해주세요. 우리 대표님이 형님 동생이라니 진짜 믿기지가 않지만, 일단 저도 사람 볼 줄 몰랐던 눈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 대표님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제가 여기 회사 여성 최초 임원인데 앞으로 더 올라가야죠.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일에 목숨 걸었는지. 저 아이까지 포기해가면서 일에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말 좀 잘해주세요. 아유, 그래. 얘가 얼마나 열심히 사니? 얘 그만 피말리게 하고 뭔 말을 해봐. 그리고 사돈 총각이라면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냐? 그래도 너희 집 아예 볼 거 없는 줄 알았는데 아주 의외다.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꼬락서니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어머님도 그렇고 동서도 진짜 우습네요. 그럼 저도 어디 한번 우스운 짓 좀 해보죠. 배경을 등에 업고 어디 터스 한번 부려보려고요. 동서랑 어머님도 제 배경 무시하면서 사람 아래로 깔아 뭉개었으니 저 역시 그래도 되겠죠. 이제 제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지켜보세요. 두 사람이랑 똑같이 할 테니까. 그리고 동생과 만나는 날, 그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고, 동생 또한 분노로 가득 찼답니다. 본인을 키워주다시피 한 누나가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다는 거에 분노를 쏟아냈고, 빨리 못 찾아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남은 선산이 개발되어 그 돈으로 지금 회사를 차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돈의 지분은 저에게도 있다면서 고마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와 새아버진 몇 해 전 이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도 못 남기고 이사를 간 것은 새아버지가 일부러 이상한 연락처를 흘렸던 것이었고, 그렇게 영영 연락이 끊겼던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않던 시기였거든요. 엄마는 몸이 많이 노쇠해져 요양원에 계셨지만 제가 찾아가자 절 똑바로 알아보며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불효자인 저 역시 눈물을 많이 쏟아내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돌볼 거라고도 다짐을 했답니다. 그리고 동생은 곧바로 지기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그건 바로 동서를 향해서 휘두르는 해임권이었어요.
동서는 여성 최초 임원 자리에서 결국 해임이 되었고, 동생은 동서를 부서 이동시켜버렸어요. 동서는 엄청나게 분노를 하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저런 여자 하나의 말로 돌아가는 게 말이 돼요? 사생활은 사생활이지. 왜 나를 자천시키냐고.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사생활이라고? 그러게 회사 사람들 평판도 장난 아니던데. 여성 임원 타이틀 시켜줬더니만 우리 누나한테 했던 것도 모자라 회사 사람들한테 횡포도 장난 아니었다며? 다 들었어요. 인트라넷 들어가서 당신이 했던 짓거리들 좀 보라고. 사실 동생은 제 말만 듣고 동서를 자천시킨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동서는 타이밍 좋게 전무이사가 됐던 날 회사 인트라넷에 동서의 갑질 횡포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고, 더 대박인 건 그곳에서 회사 직원과 외도 목격담도 올라왔답니다. 그로 인해 행실에 문제를 일으켜 자천이 되었던 거고, 이 사실을 동생은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외도 목격담에 충격을 받은 저는 이 사실을 시동생에게 얘기를 했고, 더 소름인 건 시동생은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언제 터뜨릴까 생각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네가 바람도 피고 회사에서 평판도 개차반? 우리가 단단히 속았지. 네 통장에 찍힌 월급 액수만 보고 대단한 앤 줄 착각했는데 그따위로 회사 다닌 거였냐? 내 아들 통수치고 네가 마음 편할 줄 알았어? 당장 이혼해. 역시 큰 며느리 최고다. 큰 며느리 최고라고요? 진짜 헛웃음이 나오네요. 제가 며느리인 적은 있던가요? 어머니 집에 식모 노비였죠. 저도 이제 그만하렵니다. 어머니 둘째 며느리 꼴 이제 안 본다 하셨으니 제 꼴도 보지 마세요. 이제 안 참고 사렵니다. 동서한테도 질리지만 어머님한테 당하고 산 세월, 그 시절이 충분한 것 같네요. 이제 다 꼴도 보기 싫어요. 모든 걸 다 탈피하려고요. 너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네가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먹고 살았겠어? 이제 와서 부자 동생 얻으니 우릴 만만히 보는구나. 네 동생이 그렇게 부자라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어쩜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그리 다르니? 네, 부자 동생 생겨서 이래요. 저도 이제 먹고 살 걱정 없으니 참고 안 살려고요. 됐죠? 이게 동서랑 어머님 같은 인간들의 족속이죠.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요. 제 엄마 그리고 제 남동생 또 제 딸까지 챙기며 살 거라고요. 전 그렇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남편과의 사이는 그저 그랬지만 그동안 당한 세월에 남편이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안 해줬다는 게 사무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 나를 위하는 내 가족만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제가 이혼 소장을 접수하자 어머님네 아들들은 동시에 이혼을 하게 생기게 되었고 남편은 그제야 모든 잘못을 저에게 고백했답니다. 이제야 말이죠. 미안하다. 네 편이 안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이해 좀 해줘. 내 마음 몰라? 당신의 따뜻한 위로만 있었어도 더 버틸 수 있었을지도. 근데 이젠 필요 없어. 내 행복 내가 찾을래. 그래도 좋았던 세월도 많았으니 당신 원망은 하지 않을게. 이제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잘 살자. 애도 컸으니 문제될 거 없겠지. 내가 아직도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이해가 안 가.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래? 남편은 끝끝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을 접수했고 마지막에 생각이 바뀌었는지 남편은 합의 이혼을 해주었답니다. 그래도 산 세월이 있기에 법정 싸움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제 행복을 빌어주었어요. 그리고 동서는 그야말로 이혼 소송이 들어갔고 외도 증거는 차고 넘치더라고요. 그렇게 외도를 했다는 게 밝혀졌고 회사에서도 망신살이 뻗쳐 결국 본인 의지로 사표를 내야 했답니다. 그리고 막대한 위조료를 함께 주며 시동생도 이혼이 마무리되었어요. 아유, 아들 둘 있는 거 둘 다 이혼남이 되다니. 진짜 내가 미친다. 말년에 나 누가 봉양하니? 며느리라도 있어야지. 엄마는 그 걱정뿐이에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혼했는데 이래요? 다 엄마 때문이잖아. 됐어요. 말을 말지. 그네 잘 설득해봐. 걔가 마음이 여리잖니. 그리고 너 부자 처남 생겼는데 걔 놓칠 거야? 그건 진짜 아니라고 본다. 엄마 이런 행동 때문에 미안해서 애엄마 못 잡아요. 그 여자도 이제 훨훨 날개 피고 살아가야지. 그만 말해요, 진짜. 전 그렇게 요양원에 계신 엄마를 집에 모셔왔어요. 제가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동안 저지른 불효들을 다 갚고 싶었죠. 정말 남동생을 잘 둬서 그런지 저 엄마가 살 집을 따로 마련해 주었고 남동생은 저에게 어린 시절 본인을 키워준 값을 갚는 거라며 부담 갖지 말라고 매월 막대한 돈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누나로서 참 염치 없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동생은 절대적으로 그 돈을 받게 했답니다. 엄마가 돈 벌러 나갔을 때 저 덕분에 먹고 살 수 있었다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했죠. 내가 엄마랑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고마워. 이렇게 누나랍시고 챙겨주다니. 아유, 내 팔자에 이런 복이라니. 누나가 나한테 희생한 거 내가 잘 알아. 새아버지 눈치에 나 고아원 갈까봐 누나가 떠난 것도 알고. 내가 그 은혜 어떻게 잊겠어. 이젠 누나한테 다 갚고 살고 싶어. 내가 성공한 것도 누나 덕이야. 아버지 선산도 누나 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돈은 충분히 받아도 돼. 이제 누나랑 누나 딸 내 조카 그리고 엄마까지 내가 행복하게 모실 테니까 부모만 내려주면 돼. 동생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저희를 살뜰히 챙겼어요. 덕분에 딸아이와 남은 인생 엄마를 위해 살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전 남편과 두 번째 연애를 시작했어요. 이혼은 했지만 계속해서 찾아오는 남편이었고 저에게 미안한 것 투성이라며 두 번째 인생에 대해선 정말 잘해주겠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결혼 후 절 한 번도 지켜준 적 없던 남편이었기에 믿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절 챙겨주니 고마웠어요. 첫 번째 연애를 남편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랴부랴 결혼을 했던지라 두 번째 연애만큼은 정말 행복하기 그지없답니다. 이 나이 먹도록 남편과 카페를 간 것도 처음, 그리고 영화를 본 것도 처음이거든요.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친구처럼 아이 옆에서 부모 역할을 하며 즐기고 살고 싶거든요. 각자 부모 서로 챙기며 사는 지금 삶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이에게 부모의 역할을 다하니 죄책감 따윈 들지도 않고 말이죠. 꽃이 활짝 피는 계절. 남편과 이번 주말엔 엄마를 모시고 봄나들이 하러 가기로 했답니다. 힘들고 고생만 하던 제 인생 1막을 마치고 이제 행복한 2막을 시작하는 지금 여러분들도 즐거운 인생 되시라고 소망하며 글을 마쳐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